자, 저희가 그리드 갤러리 셋업을요, 어제 가로 쪽에 컬럼 쪽만 했어요. 가로로 이동하는. 이 기둥은 사실 진행 방향이 가로 방향이니까 제가 가로 방향이라고 얘기했지만 컬럼을 얘기하는 거죠. 기둥이 쭉 세팅되는 가로 방향. 그리고 세로 방향은 로라고 하죠, 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은 세로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네, 줄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거 방향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어제 세팅했던 바로 그 값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띄워보겠습니다. 알테로. 저희가 어제 세로 값 셋업을 좀 잡아보고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가 뭘 가지고 있긴 한데, 어제 이제 가로, 잠깐 보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라는 항목에 값을 쭉 써주면 그 값이 계속 맥히고, 그 값만큼 사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랙션을 주시면은 전체에서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프랙션, FR이라는 단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리피트 하면은 반복을 얘기할 수 있고요. 5개를 1프랙션, 1대1대 1대1 비율로 하겠다. 저는 지금 현재 이걸 쓰고 있는데 만약에 비를 좀 다르게 하겠다. 2세트 갑니다. 이렇게 3개의 세팅을 2세트 갑니다. 그러니까 6개가 나오는 거죠. 어제 이것도 해봤고요. 리피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라고 이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 템플릿은요. 네, 로우라고 그랬죠. 그리드 템플릿 로우. 그래가지고 100, 200, 300 어제 이걸 넣어봤는데 이거 넣는 것까지 딱 해봤어요. 그랬을 때 100, 200, 300 여기 보시면 사이즈 미리 나오죠. 얘네들 꽉 차 있는데 100 높이값 100. 두 번째는 200 높이값 200. 세 번째는 300 높이값 300.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적당히 얘가 보이게 하는 그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셋업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세로 템플릿. 1번 하나 있고요. 요거 주석 달게요. 그리고 2번, 높이값 전체에서의 B만큼, B를 쓴 만큼 세팅됩니다. 그래서 B, 프랙션 쓰겠다는 얘기예요. 프랙션. 네. 그리드 템플릿 로우, GTR. 그래서 repeat는 지워주고 프랙션 단위로 써볼게요. 1 프랙션 B가 3 프랙션 B가 5 프랙션 B가 2 프랙션. 그래서 지금 1대 3대 5대 2 높이값 전체에서의 B를 쓴 만큼 세팅한다. 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될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지금 한번 뭐 알아보는 거니까요. 네, 템플릿 로 위에 건 주석 달아야지 이게 먹죠. 네, 주석 달고 이걸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야? 1대 1대 3대 5대 1대 3대 그러니까 이 크기가 3대 5대 훨씬 길죠? 2 그리고 나머지 전체에서의 그 나머지는 세팅 안 된 애들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러니까 잡힌 애들 중에 되겠지? 1 요게 3배 5배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B를 쓴 만큼만 딱 잡히죠? 네, 그것만 셋업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쓴 만큼 세팅하죠. 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고. 또 하나 4번 3번은 리피트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리피트가 있어요. 리피트 수치의 반복수 몇 개를 반복할 건지 그거 반복 수치 네, 반복 수치를 뒤에다가 이거를 몇 번 반복할 것이다. 하나만 쓰면 그걸 반복하는 거고 그죠? 네. 봅니다. 그래서 써볼까요? Grid Template Row G, T, R Repeat 이제 나왔습니다. 4개를
300픽셀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4개가 300픽셀로 셋업이 되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이거는. 네, 4개가 300픽셀이라고. 그럼 리피트 300, 300, 300, 300까지 여기까지 300이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유 반방의 시대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약간 비율이 바뀌는데 위에 300이라고 잡아놓은 애들은 그냥 300을 그냥 유지하죠. 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셋업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것도 확인.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전체 서로 값을 한 번에 탁 주고 싶어. 전 그리드가 다 똑같잖아. 그럼 리피트를 개수만큼 세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뭐 계속 리스트가 동쪽으로 생기면 이거 몇 개라고 쓸 건데 리피트를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정해진 세팅 값을 준다면 모를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계속 리스트가 밑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요즘 동적 추가를 다 하는데 당연히 리스트에 그 새로 라인 개수가 몇 개든 뭐 모르는 거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적당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종류를 따로 얘네들 만들어 놨어요. 네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 모든 애들 어떻게? 모든 값, 모든 높이 값을 동일하게 세팅. 그거는 바로 그리드 오토로라는 애가 있어요. 로스. 네, 여러 개를 세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드 오토로 나오나? 나오네. 이 기본값이 오토예요. 기본값이 자동이에요. 기본값 오토. 뭐 지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다가 구체적인 값을 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400픽셀로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400픽셀로 높이값이 잡히는 거지. 일단 그리드 오토 로를 쓴다. 오토로. 아, 오토 자동으로 로스 여러 그 행들을 전부 다 높이를 잡아준다. 그리드 오토 로스. 네. 요즘은 필수야. 그래서 그리드 디스플레이까지 요즘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드 디스플레이까지는 아시는 것이 네,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플렉스도 그렇고. 근데 활용도는 플렉스가 훨씬 많아요. 플렉스가 더 활용도가 높긴 한데. 자, 그래서 보니까 400 잡혀있네. 전부 끝까지 400이 나오는지 볼까요? 디리디리디리. 맞네. 끝까지 400 나와요. 전부 다 400이 잡혀있고, 뚫면은 400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나오십니까? 네, 이렇게. 그리도록 400. 네, 근데 저희는요, 이제 가로세로 비율 유지를 좀 시킬 거예요. 네, 비율 유지를 시킬 거라서 이거를 쓰지 않고 비율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쓸까? 비율 유지 박스를 아직 안 해가지고. 비율 유지 박스를 해야 되는데. 비율 유지 박스를 하고 여기다 비율을 적용시켜야 되겠다. 어차피 해야 되거든. CSS의 비율 유지 박스라는 게 제가 드린 적이 없을걸? 017번. 여기에 비율 유지 박스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드린 적이 없어요. 017번을 제가 드려야 돼요. 잠깐만, 비율 유지 박스. 비율 유지 박스는 뭐 소스 자체가 단순해가지고요. 그냥 비율 유지 박스를 여기다 만들게요. CSS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비율 유지 박스를 하겠습니다. CSS 학습 보이시죠? CSS 학습에다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요.
지금 01 저희가 파일이 018까지 있어요. 이게 이 클리핑과 마스킹은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리면서 했었잖아요. 017이 없지. 017번으로 만들 거야. 중간에 비는 거 있는지 잡아볼까? 01, 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제 17만 없잖아. 기본표로 해서 17까지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기본편 17. 그래서 17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7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렇죠? 파일. 17 비율유지 박스 017이지. 017 비율유지 박스 점 HTML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017 그리드 안에다 넣는 거? 이게 여기 안 생겼으면요. 여기 CSS 학습 여기로 담그세요. 밖으로 나가게. 이동. 그럼 여기 있어야 돼요. 016 다음에 017이 보이셔야지 제대로 만든 거예요. 저는 어디 안쪽에다가 아까 그리드 안에다 집어넣네. 네, 그래서 안 나왔으면 이동시키세요. CSS 학습으로 갖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동시킬까요? 물어봐요. 017이 여기 생기게 하세요. 비올리지 박스. 이걸 어려워하더라고.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비올리지 박스는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거든요.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네, 중요한 거니까. 비올리지 박스. 비올리지 박스는 뭐냐? 여기 HTML 먼저 둘까? 느낌표 단. 네. 집어넣어 주시고요. 뭐 이거 KO로 뭐 안 바꿔도 잘 나와. 지금 이거 언어적 뭐야 접근성 때문에 넣는 거라고 했죠. 랭은요. 실제로 중요한 건 유튜브 8이에요. 일단 이거 지울게요. 건실 K 뷰포트 놔두시고 비올리지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017 비올리지 박스 레이쇼 박스 레이쇼가 비율이에요. B 레이쇼 B 뭐 레이쇼 에스펙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좀 간단하게 레이쇼 박스라고 비올리지 박스 비올리지는 여기 안에서 그냥 설명할 거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를 인라인으로 따로 안 만들고 여기다 만들게요. 설명은 다 내가 인라인으로 만들었죠? 인터널하게 인터널 코드로 만듭니다.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HTML 바디에 여기 마형표형 좀 넣어놓을게요. 하이트 값을 100%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보이는 화면을 그냥 기준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지게. 보이는 화면 기준. 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올리지 박스는 HTML을 넣어야 되겠지? 자, HTML 좀 넣어볼게요. 밑에 여기다 바디 비올리지 박스 네, 비올리지 박스 클래스를 레이셔 박스니까 RBX라고 내가 이름을 줄게요. 이렇게 RBX 네. 자, 우리가 저기 할 때도 비올리지 박스는 저기서도 나와요. 우리 그 보그로 넘어갈 거잖아요. 예, 보그에서도 다 비올리지 박스 씁니다. 자, 비율이 필요한 곳에 비율을 쓰자.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 저기에서도 비율즈 박스를 쓰죠? 저기 CGV에서도 비율즈 박스로 변환해 줄 거기 때문에 예, 얘가 지금 등장할 시기가 됐네요. 네. 그래서 RBX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 뭐 드라마 포스터인데 이미지를 넣은 게 아니고 이거 배경 이미지를 넣은 거고요. 여기에 다 글씨예요. 실제로 글자고요.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하면은 비율이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건 이미지가 아니라니까? 그냥 박스예요. 그냥 박스가 어떻게 비율이 유지가 돼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된다고. 비율 유지가 안 되지. 크기를 주면 크기만큼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얘가 도대체 뭐냐?
네, 그래서 배경 이미지 넣고 한번 볼게요. 이제 박스랑. 우리 거 띄워야지. 아직 안 띄웠지? 우리 거 띄울게요. 알테로. 띄워봐봐. 네, 아무것도 없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 배경을 좀 넣어볼까요? 비올리티 박스. IBX. 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가로 크기를 한번 퍼센티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가로 크기. 가로 크기를 포지션 줘볼까요? 위드스를 예를 들어서 60%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퍼센트. 네, 그래놓고 하이트 값을 400 픽셀 이렇게 줘볼까요? 네, 지금 일단 줘보는 거야. 그 BG 백그라운드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 URL 땡 슬래시 이미지 밑에 네 모범 이 드라마가 모범 택시거든. No repeat, NI, no repeat. 그리고 센터 커버 할까요? 배경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 박스에다가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네, 그거를 먼저 주목하세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밀고 나갈 애가 아무도 없는 거고 높이 값을 줘야만 보이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죠. 네, 이 상태로 이제 띄워보세요. IBX라는 그냥 덜렁 박스 하나에 저희가 가로 세로를 주고요. 배경 이미지 넣은 것뿐 없어요. 네. 자, 이래놓고 알테아로 띄워볼까? 뭐 이렇게 보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가운데 오게 할까요? 마용호 할까요? 마용호? 마용호. 가운데 오겠죠, 이렇게? 네. 당연히 높이 값은 400픽셀이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잘리겠지. 네.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이걸 원하지 않고 이걸 원한다고. 이렇게.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마치 이미지가 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박스가 비율을 유지하기를 나는 바래. 뭘 원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쌤 여기 퍼센트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퍼센트를 줘볼게요. 뭐 45% 이렇게 줘볼게요. 높이 값을 45% 퍼센티지로 바꿔봤어요. 네, 하이트 값을.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되죠. 네, 왜 그러지? 네, 얘를 싸고 있는 부모가 지금 화면 꽉 차게끔 지금 해놨는데 일부러 얘를 줄이면 같이 높이값이 줄어들어요. 그지? 네. 퍼센트가 그거잖아. 나를 싸고 있는 부모에 대한 몇 퍼센트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죠. 이렇게. 그 얘는 비율 유지가 아니야. 그래서. 비율 유지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높이 값을 가지고는 비율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결론. 높이 값으로는 비율 유지 안 돼. 그래서 비율 유지 박스에서는 높이 값을 쓰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쓰지 마. 이렇게. 일단은 높이 값을 없애버리세요. 높이 값이 없으면 지금 안에 컨텐츠가 없으니까 내용이 있으면 내용만큼 박스가 커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당연히. 높이 값 없으니까. 자, 그럼 높이 값을 강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높이 값을 강제로 만들까요?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야. 하이트 없이. 네, 박스가 기본적으로 패딩을 주면은 커지거든요. 패딩만큼 밀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까? 즉 패딩을 주는데 패딩을 뭐 다 줄 필요는 없고 패딩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패딩으로.
근데 이제 모든 패딩을 줄 필요 없고 패딩 탑만 사용할게요. 패딩 탑만 사용해서 높이를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 패딩 탑을 줘볼게요. PT 200 픽셀. 이렇게 줘봐. 패딩으로 만들자. 자, 그래서 저희가 200 픽셀의 패딩을 줬더니 패딩만큼 박스가 늘어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 픽셀이 높이 값이 잡혔는데 이건 패딩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박스가.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퍼센트를 써볼까? 네. 단위를 퍼센트를 쓸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다가 단위를 퍼센트를 쓰면 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0%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비율이 되네, 이게. 비율이 되죠. 비율이 만들어졌어. 네, 비율이 만들어졌어요. 퍼센트를 쓰면 B가 되네? 네, 패딩 탑에 퍼센트를 쓰면 B가 되는데 정확한 B가 안 나와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준 패딩 탑 값에 퍼센트를 쓰면 비율 유지 박스가 되지만 정확한 비를 계산하기 어렵다. 뭐 정확한 비를 뭐 찾아내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자식 요소한테 줘보는 거예요. 자식 요소. 네, 그래서 이 패딩 값을 자식 요소에게 줘보는 거지. 이 패딩 탑 값을 자식 블록 요소 에게 줘본다. 그러면 이거는 주석 처리해 버리셔야 돼요. 얘 주지 마시라고. 네. 여기까지 전개해 놓고 패딩은 죽여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주석을 처리해 보세요. 그럼 이 패딩 값을 자식 블록 요소에게 줘본다고 했으니까 자식 블록 요소한테 패딩 값을 줘야 되는 거지? 한번 줘볼게요. 자식 블록 요소? 여기 div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 div 써보세요. div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를 직접 줘볼게요. 여기다가 패딩 탑 pt 여기다가 100% 줘보세요. 자식 블록 요소한테 패딩 탑을 줘본다. 사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답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전개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비율 유지는 패딩 탑 퍼센트를 주면 되는데 자식 요소의 퍼센트를 주면은 100%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생겨요. 100%를 주시면 정확하게 597, 597 이렇게 1대1 비율 커지면 커진 만큼 사이즈가 816, 816 정확한 비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비가 생겨요. 아하.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자식 요소, 바로 밑에 있는 블록 자식 요소에게 패딩 탑을 퍼센트를 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그 얘기를 쓸게요. 집게 자식 요소, 자식 블록 요소. 블록 요소에 이게 먹히거든. 블록 요소에게
패딩 탑 값을 퍼센트 단위로 주면 정확한 비가 성립한다. 이게 정확한 비라는 건 뭐냐면요. 100%는 1대1 비율이에요. 100%는 1대1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는 거지. 비례식 세우면 되는 거야. 비례식 세우면 되는 거야. 네. 뭐 16대 9 비율을 만들겠다. 텔레비전처럼. 그러면 16대 9. 가로가 16이고 세로를 몇 퍼센트로 할지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비율 계산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율 계산. 예. 비율 계산은 예. 또 예를 들어서 16대 9를 내가 진짜 만들겠다. 16대 9는 가로를 100으로 봤을 때 세로는 x다. 그죠?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비례식 풀면 되잖아. 그래서 16x잖아요. 외양의 곱은. 16x는 9 곱하기 100. 이거지. 그럼 x는 900 나누기 16이죠. 네. 이상한 계산 있는지 봐봐. 900 나누기 16. 그럼 56.25 나오거든, 계산하면. 56.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율 계산이 정확하게 나온다. 100%가 1대1 비율이. 그래서 직계 블록 요소에게 패딩 탑을 주면은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16대 9 비율이다 그러면 여기를 56.25%라고 주시면 16대 9 비율이에요. 이게. 네, 요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 다 한 건데 이제 가상 요소를 쓴다는 얘기만 여기다 덧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요소 이거 16대 9를 만든 거야. 그래서 16대 9 비율이 생긴 거예요. 16대 9 이게 16대 9 16대 9 어떤 비율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 이거 네 뭐 제가 적용할 때 뭐 계산해서 넣는 거 보시면서 그때도 이해가 안 되면 잘 따져보세요. 그때그때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하고 나면 대부분 이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도 봐서 그런지 나만 안 어려운 거겠지. 네. 네, 그래서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걸 썼을 때 문제가 뭐예요? 이 div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누가, 이거 뭐야 도대체 하고 지워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 앞에다 뭐 넣으면 어떡해? 무슨 뭐 태그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요, 직접 태그로 쓰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직접 태그로 쓰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직접 태그를 쓰면 위험 요소가 되므로 변경 등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잖아요. 가상 요소를 사용해서 가상 요소 콜론 before 맨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before를 사용하면 해결. 네. 직접 태그를 쓰면 위험 요소가 되잖아. 예, 누가 이거 뭔지 알고 지우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맨 앞에 들어가서 패딩을 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가상 요소 before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해버리세요. 얘를 쓰고 싶지만 주석 처리했습니다. 얘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뭔지는 알았으니까. 직계 블록 요소에게 패딩 탑 값을 퍼센트로 주면 정확한 비가 성립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100%를 주면, 여기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100%를 주면 1대1 비율. 됐어요. 자, 이제 그 가상 요소로 이걸 만들어 볼게요. 얘를 주석 따라 버리시면 다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네. 패딩이 없어졌잖아. GIV도 없어졌어요. 이제 아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요거는 남겨두세요. 원리를 이해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요건 그대로 두세요.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가상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 요소 블록으로 만들면 되죠. 자, 가상 요소를 만듭니다. 이제 여기에다 가상 요소로 RBX에다가 비율 요집 박스에 가상 요소로 비율 만들기를 합니다. 어, 비율 요집 박스 가상 요소 또 비율 만들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RBX의 콜론 비포 맨 앞쪽에 넣는 거죠. 컨텐트 빈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디스플레이 블록 당연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패딩 탑 값이 비율을 먹지 이 일라인은 이런 게 전혀 안 먹혀요. 자, 디스플레이 블록 이러고 나서 DIV를 마치 DIV를 쓴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내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쓰는 순간 네. DIV와 같은 블록으로 설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 놓고 패딩 탑 값을 줍니다. 패딩 탑 비율을 만드는 패딩 탑 퍼센트로 주기.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줍니다. PT 아까 이 100%를 주시잖아요. 그럼 1대1 비율이 생긴다고 이렇게 일단 줘보세요. 똑같이 나오는지. 똑같이 나오나 확인해 본다.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오잖아. 1대1. 555에 555. 자기 현재 사이즈에서 직접 선택으로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은 현재 사이즈 가로 세로가 똑같이 나오면 이건 1대1 비율이 성립한 거야. 비율이 딱 맞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성립한 거라고요. 비포가 만져지죠, 벌써? 네, 비포가 만져지고 있어요. 비포가 밀고 있기 때문에, 패딩 탑을.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하는 퍼센티지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랑 똑같은 퍼센티지를 내가 만들겠다. 여기 다시 비율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이미지의, 배경 이미지의 비율로. 배경 이미지의 비율로 계산해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여기 있는 배경 이미지거든요. RBX에 배경 이미지 있잖아. 크기 나와 있어요, 여기. 585에 307? 렌더 사이즈가 1170에 614. 이게 원래 사이즈지? 1170에 614. 바로 세로. 바로 대 세로는 1170에 614. 1170에 614. 요 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가로를 100%로 봤을 때 그러면 세로 패딩 밀기 세로 크기는 몇 대면 여기다가 X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X 퍼센트를 구하는 거야. X 퍼센트는 도대체 몇 퍼센트야? 그래서 내양 외양 이거 곱하면 되지? 그래서 614 곱하기 100 나누기 1170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네 계산기를 돌려보면 61400 나누기 1170은 52.47? 이 정도 나와요. 네, 퍼센트. 이게 X에 대한 답이에요. 52.47%. 그럼 여기다 52.47%를 넣어주면 되지. 52.47%를 딱 넣어봐요. 계산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미지의 B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야. 이미지의 B로.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만든 거고요. 근데 내부에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문제는 이거예요. 안에 컨텐츠를 넣을 수가 없어. 왜? 패딩으로 밀고 있으니까. 여기다 컨텐츠를 좀 넣어볼게요. 자, 컨텐츠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율은 끝났어. 지금 여기까지. 비율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비율집 박사가 끝나느냐? 아니라니까. 여기다 이제 컨텐츠를 넣을게요. 뒤에다가. 여기 밑에다 컨텐츠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텐츠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컨텐츠는요, 제가 DLDT, DD라고 해서 여기 톡에다가 붙여놓은 DLDT, DD를 넣어주세요. 요걸 넣어주세요. 지금 제가 톡에다 붙여놨거든요. 중간 푸시도 한번 하고 제가 톡 다 가져가시죠. 네, 중간 푸시도 한번 해놨는데 어쨌든 네, 얘를 넣어주시고 이 캐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놨죠. CSS도 캐시라는 클래스 CSS를 그냥 일단 내용 세팅이라고 CSS도 드릴게요. 이거를 뭐 셋업하고 앉아있는 거는 그냥 이거 갖다 붙이세요. 이거 이 톡도 얘도 갖다 붙이세요. 컨텐츠 넣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내용 세팅도 캐시라고 하는. 지금 여기 앱솔루트로 내가 해놨는데 뭐 앱솔루트는 잠깐 주석 처리해보세요. 앱솔루트 아니게. 앱솔루트는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그냥 스태틱하게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거 버튼 레프트는 안 먹히겠지. 예, 앱솔루트가 아니면 스태틱하면.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오지? 네, 여기 앱솔루트는 주석을 지금 잠깐 달아놓으세요. 그래놓고 보시면 비율 유지는 여기까지야. 근데 박스가 커졌다고. 왜? 패딩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있고 비포가. 그 밑에 컨텐츠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그치?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건. 그래서 이 내용이 안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이 필드 안에 딱 달라붙는 박스가 필요해요. 예, 요 안에. 얘를 싹 달라붙는 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이 패딩 필드 안에 여기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용 박스 들어갈 수 있는 속박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속박스 세팅을 좀 해줄까요? 자, 내용이 들어갔어요. 내용 세팅 위에다가 가상 요소 패딩 때문에 내용이 밀림으로 내부에 컨텐츠 박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컨텐츠 박스를 앱솔루트로 만든다.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박스니까요. 제가 비율 조직 박스 안쪽에 있다. 그래서 제가 RBX in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RBX in이라는 박스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앱솔루트 T0, B0, 다 0을 써. R0, L0, 사방으로 땡겨서 안에 있는 구성을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 자격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RB에서 반드시 이때 반드시 RBX가 부모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앱솔루트로 안의 공간을 딱 밀착하는 밀착 박스거든요. 내부 공간 밀착 박스. 네, 그래서 RBX에다가 렐러티브를 주세요. RBX in. 그러면 이제 RBX in을 만들어야지. 네, 안에다 RBX in을 만들고 컨텐츠를 거기다 담으시면 돼요. RBX in. 요 얘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다 끝난 거야. RBX in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앱솔루트 밀착 박스인데
부모 자격에 RBX가 부모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렐러티브를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다른 포지션일 수도 있지만 줘놔 무조건. 네, 부모 자격. 렐러티브 부모 자격. 렐러티브 부모 자격.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렐러티브.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부모? RBX in. I를 대문자로 썼어요. 요게 부모 자격이에요. 요거의 부모 자격이 되는 거죠. 렐러티브를 줬어. 그리고 얘가 포지션이 다른 거였다면 앱솔루트나 픽스드다. 그래도 부모 자격 있잖아. 그래도 여기 무조건 렐러티브를 써놓고 그게 덮어 써지더라도 얘를 주시면 된다고. 네. 그러면 무조건 부모 자격은 무조건 갖고 있는 거죠. 얘가 부모 자격인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RBX를 안에다가 써줍니다. 그러면 내부 컨텐츠 공간을 얘가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HTML에 가셔가지고 얘를 속박스 비율 유지 속박스를 여기다 만들어 점 아니 점 rbx in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어. 그리고 컨텐츠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된다. 알트로 방향이 위치 요 안에 컨텐츠를 넣어주시면 이제 얘가 안에 쫙 자리를 잡고 얘가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그 안에 이렇게 하고 나면 비율 유지 박스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을 거예요. 로스 푸시는 지금 중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들어온지 확인. 여기 들어가 있네. 출연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거를 직접 선택으로 보시면 지금 얘가 RBX in이 내부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네, 그 안에 쟤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호. 그래서 얘네들 위치를 RBX in 안에서 위치를 제가 앱솔루트로 아까 맞춰놓은 거예요. 그냥 스태틱하게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모범 택시 오른쪽 아래쪽에 나오게 하려고 아까 앱솔루트를 한번 잡아놓은 거였거든요. 기본으로. 그래서 걔를 주석을 풀어주시면 앱솔루트로 버튼과 레프트가 먹히겠죠. 이렇게 주석을 딱 풀어주시면 그거 안 먹히더라. 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아래쪽에 위치를 잡자 얘가 네,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마치 이미지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이미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셋업을 잡아줄 수 있는 비율 유지 박스가 탄생한 겁니다. 비율 유지 박스 탄생. 네, 그래서 비율 유지 박스를 만드는 원리만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 비율 유지 박스를 만드는 원리를 이 톡에다 지금 붙여놨거든요. 네, 그거를 비율 유지 박스 CSS 비율 유지 박스 위에다가 주석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만 쭉 드립니다. 비율 유지 박스 만든 원리 가로 크기 %에 준하는 유동적 세팅 세로 크기는 세팅하지 않는다. 보통 가상 요소 비포 자식 요소를 패딩 탑 %로 설정. 그죠? 앱솔루트 속박스를 만들어 컨텐츠 공간 확보. 비율지 박스의 부모 자극 필수. 끝. 요것만 여러분들이 준수하시면 비율지 박스가 완성.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적용할 테니까 그때마다 비율지 박스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썼던 CSS 클래스명도 거의 똑같이 쓸 거예요, 저는. RBX, RBX, 네. RBX 비포. 네. 뭐를 그대로 쓸 거니까 네, 이렇게 별 표시만 좀 할게요. 쭈르르. 이게 제일 중요한 최종 정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비율지 박스까지 정리해놓고 이따가 뭐 그거 적용해 보는 걸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율 유지 박스라는 거를 해서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는 애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갤러리에도요. 비율 유지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네, 이렇게 뭐 지금 아까 설정은 좀 높이 값을 잡아놔서 이제 안 바뀌는데 우리가 원하는 비율을 만들자 이거죠.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비율.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비율을 만들기 위한 장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요, 이미지가 그 박스를 쫓아다니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지가 박스를 쫓아다니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여기 갤러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 갤러리. 갤러리로 오시고, 아까 저희가 세팅 값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율 박스 이거 닫을게요. 네. 네, 요거. 모든 높이 값 동일하게 세팅. 이걸 빼야 되겠지? 저희가 이제 요거는 세팅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한 거니까 1, 2, 3, 4, 4개를 세팅한 거를 주석을 달아보시고요. 네, 라인 주석을 달겠습니다. 주석을 달아버리시고요. 네, grade auto brows를 주석을 달아서 네, 지금도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약간 비율을 자기가 잡고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비율은 이게 아니거든. 나는 가로 세로가 이 정도의 비율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정도. 이 정도의 비율을 만들고 싶은데 얘는 자기가 자동으로 잡은 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비율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거죠. 자, 비율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미지가 지금 자리를 딱하니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비율 밀기 전에 얘를 갖다가 아니 패딩을 일단 밀어볼까? 그리드 밑에 있는 li 패딩 탑 사용해서 비율 만들기를 요 위에다 해볼까요? 여기다 해볼게요. 이미지 위에다가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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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박스에 가상 요소 before를 이용한 비율 만들기 요걸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그리드 밑에 div가 바로 50개가 있는데 거기에 before를 만들어서 밀어주자. 그래서 컨텐트 빈거 컨트롤 엔터 디스플레이 블루기어에만 패딩 탑을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100%다 이렇게 주시면 그죠? 가로 대 세로가 일단 똑같이 밀어주는 걸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이미지가 지금 스태틱하기 때문에 얘가 민 만큼 밀릴 거야 아마. 한번 봅시다. 이미지가 지금 스태틱 상태예요. 요거를 하나 해놓고 한번 관찰해보죠. 자, 어떻게 보이나요? 요거를 지금 만든 거야 방금. 비포 각 디아비 박스에 비포가 생겼다. 오호 뭔가 좀 이상한데. 네, 비포. 밀려서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군요. 네, 그런 상태 지금 네모난 가로 세로가 똑같은 네모가 있는데 이제 요 밑에 깔려서 그래. 밑에 있는 애들 여기 뭐,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각 div 예, 전부 div의 비포. 네, 전부 div의 비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전부 들어가 있어요. 네, 전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미지가 지금 올라탄 거야. 밑에 있는데 여기 밑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미지가 올라타서 나간 거예요. 자, 이미지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충분히 보기 위해서 그냥 놔둬봤어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 가상 요소, 가상 비율, 비율 패딩 때문에 앱솔루트로 변경. 네, 뭔가 이제 안에 속박스를 안 만들고 얘는 지금 앱솔루트로 그냥 이 안에 달라붙게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탑값을 0 안 주면은 얘가 젠틀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기준에서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죠. 탑 0. 근데 이게 부모가 누구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는 누가 부모가 되죠? 얘를 싸고 있는 DIV가 부모인가? 그리드 밑에 DIV 없는데? 뭔가 이상하죠? 다 몰려가 있죠? 네. 부모 찾아 산만리를 지금 한 거야, 얘가. 그래서 보이는 화면 쪽으로 다 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누구? 부모는 싸고 있는 DIV가 부모여야 돼요. 싸고 있는 DIV.
그래서 여기 위쪽에다가 div를 갤러리 각 박스 갤러리 각 박스 공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네, 갤러리 각 박스 공통이라고 해주시고요. 네, 그럼 그리드 바로 밑에 있는 div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드 바로 밑에 있는 di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그리드 바로 밑에 있는 div, 뭐 그 밑에도 뭘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아니 포아 하시면 돼요. 렐러티브 이거는 부모작용. 네, 렐러티브 부모작용이 되겠죠. 네, 밑에 가상요소 before의 부모인 거죠. before 누구의 부모냐? 화살표를 해야 되겠다. 네, 가상요소 before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렐러티브. 오, 이제 뭔가 달라졌어. 이거 맞지? 이거 맞아?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이건가? 이거지. 아, 제가 아직 저거 안 만들었잖아, 우리? 네.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그럼 요 비율을 좀 바꿔봐요. 이 비율 바꿔볼 수 있잖아. 여기 찍어봐봐. 찍고 요 before라는 거를 공통으로 전부 다 잡아놨잖아. 이게 100%로 잡아놨지? 우리가 비율을 바꿔볼 수가 있죠? absolute 0. 그리드 이미지 100% 해놨지? 아, 그리고 이제 아직 밑에 있는 게 안 만들어져서 그렇구나. 지금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태그가 더 있잖아. 지금 뭐가 약간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미완성으로 나오잖아. 약간 미완성으로 나오는 거 맞죠? 새로 고쳐봐. 필잖아. 1대1이라며. 1대1 비율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네, 얘는 1대1 비율 맞잖아. 이 before에 손가락 올려보세요. 이거 딱 올려보시면 before에 얘를 올려보시면 1대1 비율 정확하게 맞는데 밑에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지금 여기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이미지는 앱솔루트잖아. 그죠? 이미지를 투명하게 해볼게. 뭐지? 투명하게 오파서티 0. 여기 있잖아. 얘가 있어서 그래. 얘가 있어서 그래요? 0.5 이렇게 해볼게. 네. 얘가 지금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 네. 그래서 그거만큼 밀린 거예요. 비포가.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있잖아. 상품명하고 상품 가격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그거를 하려면 얘가 위치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얘를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거 봅니다. 뭘 어떻게 하지? 상품 설명 박스. 밑에 보니까 상품 설명 박스는요, 어사이드로 되어 있고 H2, H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이드 상품 설명 박스를 잡아볼게요. 상품 상품 설명 박스는 어사이드니까 그리드 밑에 있는 어사이드죠? 점 그리드 밑에 어사이드. 근데 어사이드 얘는 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띄어쓰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앱솔루트로 띄우고 버텀에 붙이고 그죠? 위드스는 꽉 차게 하고 100% 왜? 앱솔루트는 판타롱 스타킹 달라붙으니까 요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가운데 오게 TAC 텍스트 라인 가운데 오게 하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처리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BGC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지금 뭐 깔려서 그런지 지금
세미코론.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하시고 반투명하게 만들어 줘 보세요. 쭉 지금 놓은 걸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면 되겠어요. 나오잖아요. 1대1 비율에 지금 잡혀 있는 애가 나오죠. 네, 상품 설명 박스에 있는 걸 잡았고요. 그 다음에 H2하고 H3 얘를 적절히 글씨 크기나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글씨 크기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비율을 한번 맞춰보세요. 예, 요거 이제 요것만 되면은 얘가 이제 밑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박스 밑에. 그죠? 네, 날아다니면서 밑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비율에 의해서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존재하는 거예요. 네, 비율 박스를 지금 현재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 얘를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앱솔루트 1대1 비율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길게 만드시라 이거지, 제 얘기는. 비포를 찍어 보시고요. 네, 비포를 찍어 봐봐.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를 지금 한 소스를 푸시를 한번 하고 뭐 이런 갤러리를 만들 때 한번 적용해 보지 않으면은 잘 안 되겠지. 그냥 계속 봅시다. 나는 이대로 흘려보내진 않을 거야. 왜? 도깨비. 도깨비 그 페이지에서 이 비슷한 애들 있었죠. 내가 그거 하나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도깨비 좀 잠깐 열어볼게. 도깨비 1의 미리 보기에 공식 사이트에 뭐 사진첩 아무거나 눌러서요. 뭐 현장 포토. 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들 쭉 뿌려지잖아. 이런 데이터를 뿌려보고 싶다. 1, 2, 3, 4, 5, 5줄짜리네. 이거를 이렇게 뭐 컨텐츠가 막 계속 나오게 이렇게 만들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뿌려보는 개념으로 이렇게 넣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우린 거기가 필드야 그냥. 예, 지금 일단 테스트할 때 필드니까 놀이공원, 놀이동산 또는 우리가 거기서 한번 튜닝 해보는 애들은 전부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건 다 넣어봅시다. 이건 닫아 놓을게요. 그래서 1대1 비율을 좀 바꿀게요. 이게 잘리잖아. 1대1 비율 좀 바꿔봐요. before. 아까 100%니까 1대1 맞지? 네모나잖아. 네모나지. 지금 네모네. 예, 가로 세로 똑같아요. 예, 제 말대로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 내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늘려봐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찍고 스크롤을 쫙쫙쫙 하면 퍼센트가 늘어나죠? 사진을 잘 보세요. 사진이 비율이 넘어갈 때부터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예, 사진이 커지지 않는 바로 그 크기가 있어요. 느리다가. 사진이 커지다가, 그죠? 가만히 있는 그 위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늘리면 어느 순간에 딱 커지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정비율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툭. 네, 아주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142% 정도? 142% 정도 가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142인 것 같아요. 142%. 몇 대 몇 비율인지까지 뭐 말로 안 해도 돼요. 가로보다 42%보다 큰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42%로 저는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 봤을 때, 그래서 121번째 라인을 고치겠습니다. 가가지고. 121번째 라인에 있는 퍼센티지 142로 고친다고, 이걸. 42. 그럼 수정이 된 거죠? 네. 이미지의 비율에 맞게 조정을 제가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뭐, 142, 뭐, 갑자기 숫자. 이거 쓰고 싶어! 이거 쓴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죠?
자,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일단 얘는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크기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데 글씨도 작아져야지. 제가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얘가 줄면 글씨도 줄어야지. 사실 같이 줄잖아. 글씨 같이 줄죠? 저희는 이제 배치까지 바꾸는 건 이건 미디어컬이고. 네. 어쨌든 글씨가 같이 줄어요. 오, 줄네. 그러면 VW 이런 단위 쓰면 되겠네. 네. 요거에 넣으시고, 퍼센테이지 자기가 조정한 바로 그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가늠해서 넣어 보시고요. 된 것 같고, 이거는. 자, 어사이드. 그 밑에 이제 글자, 크기. 여기 상품, 여기 이렇게 줄여놓고 직접 보면서 할까? 네, 요거. 얘가 누구지? 이게 우리 건가? 이게 우리 거야. 그대로 있잖아요, 그 지금. 요걸 바꿔보자고. 어떻게 하냐? 일단은 상품명 글자 박스, 그리드 밑에 어사이드 안에 있는 H2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FZ 예를 들어서 24픽셀이다. 그럼 얘가 이제 그 크기를 갖는 거야. 그런데 VW로 내가 줘볼게. 1, 뭐, 2VW. 그리고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상품명, 상품 가격 두 가지잖아요. 상품 가격. 가격은 H3 태그거든요. H3. 네, 요거는 글씨 크기를 요거보다 작게. 예를 들어서 1.5 VW. 얘하고 크기 차이가 나죠? 네. 이게 보니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폰트 웨이트도. 네, 두꺼우니까 별로 안 예뻐. 폰트 웨이트 노멀을 뭐 짧으니까 여기 위아래 다 넣을게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는 여기에다 개별적으로 주셔야 돼요. 두꺼운 글씨가 좀 별로라서 좀 뺐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은 적절히 비율을 하시는데 얘가 엄청 커지죠 이러면. 그러니까 최대 크기 지정을 좀 해줄게요. 이게 커져도 이렇게 커지면 안 되거든. 가로 크기가 넓어지면 커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해요? 예, 둘 중에 작은 값을 출력하게 하는 민을 사용해 보자고요. 그래서 콤마 아까 24픽셀 정도로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값이니까 최대값 지정을 한 거지 이게. 예, 민으로 둘 중 작은 값. 즉 이게 무슨 얘기야? 최대 크기를 지정한 거죠. 최대 크기 지정.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네. 둘 중 작은 값은 최대 크기 지정한 것과 같다. 더 이상 안 커져. 화면 키워놓고 보다. 그럼 밑에도 똑같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민 1.5VW인데 콤마해서 이거는 뭐 18픽셀보단 더 안 커지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예, 최소 크기, 최대 크기는 18보다 더 안 커지는 거야. 이 둘 중에 작은 값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이거죠. 이렇게. 네. 그래놓고 얘를 이렇게 줄여보시면 네. 근데 저거가 너무 크다. 이 VW 자체가 너무 커요. 요거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1.8 뭐 이런 식으로 1.4에서 조금 글씨 크기를 조금 작게 약간 조정을 해서 그리고 얘가요 패딩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패딩이 있잖아. 기본 패딩 내가 안 지워줬잖아. 이거 봐봐. 기본 패딩 있죠? 마진. 기본 마진. 기본 마진이 M 단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진 같은 거 세팅을 안 해줘서 그래. 얘 자체 마진 세팅을 VW로 좀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마진이 얘는 위에 거는 20 되고 밑에 거는 18, 20과 18이거든요. 그거 좀 작게 해줘야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 마진도 좀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마진 이것도 민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 이게 위에 게 20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작게 해야 되겠지? 1.2 VW, 최대는 14 픽셀 정도 줄까요? 네. 이거랑 비슷하게. 근데 그 위아래 양쪽은 필요 없고 양쪽은 0 이렇게 해야지. 위아래 양쪽. 요거랑 비슷하게 아래쪽에도 주시고. 그러면 얘는 1.0, 얘는 더 작아야지. 0.5 VW, 얘는 10 픽셀? 작게 할까? 진짜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볼까? 같이. 예, VW도 같이 줄잖아. 최대 크기는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줄면은 그 마진 값도 가로 크기에 상관을 해가지고 작아지죠, 같이. 그걸 꼭 확인하세요. 가로 크기 확인, 가로 크기 확인. 네. 그래서 요거 되는지 한번 조정해 보세요. 자기가 그걸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이미지처럼 같이 주는 거를 보시면은 일단 성공. 그러니까 이제 벽에 붙어서 작아질 때부터는 이제 그걸 여기 뭐지? 줄 바꿈, 이 줄을 변경해야 되겠지. 그걸 변경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미디어 콜리도 쉬워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반영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 H2, H3에다가 이런 건 공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하세요. 네, 이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 거에다 0을 하나 더 쓸까? 그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쓰면? 이런 것도 해석이 돼야지. 마진인데 민 덩어리 하나, 0을 뒤에다 두 개 썼어. 그럼 세 개 쓴 거잖아. 위, 양쪽, 아래. 그죠? 아래쪽도 0을 만들고 싶으면 0을 하나 더 쓰면 되지. 전 여기 사이가 너무 먼 것 같아서 둘 사이가. 그래서 여기도 0을 썼어요. 뭐 표시 한번 해볼까? 마진, 위, 양쪽, 아래.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마진을요. 오랜만에 써보네, 마진. 하도 뭐 이제 아니까 안 쓰지만 위, 양쪽, 아래. 그래서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거 대기하시고 지금 푸시 한번 할게요. 푸시 한번 하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거 이제 배치를 바꾸는 것만 좀 해볼게요. 우리 미디어 콜리는 쓸 줄 알잖아요. 미디어 콜리 자체가 뭐 되게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리드에선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배치가 4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한단 말이지. 5개였는데 내려가다가 10, 1024에서 4개? 10, 이거보다 클 때는 5개 하다가 1024에서 4개,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3개는 900, 1000, 내가 이전에서 바꿨구나. 잠깐만, 이거 100% 맞아?
네, 이거 글꼴 크기가 100%여야지 여기 옆에 사이즈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5개였다가 1200, 1100, 1100에서 한번 바뀌었네? 1100. 우리 미디어콜이 한번 써볼게요. 1100에서 4개로 바꿔볼게요. 미디어콜이 쓰면은 끝난 거예요. 밑에다가 미디어콜이 써봅니다. 미디어콜이 1100 픽셀 이하 미디어콜이 네. 그래서 이게 시작, 복사해서 끝. 시작, 끝. 이 사이에다가 미디어 콜이 add media 그죠? 스크린 올리 스크린 또는 스크린 회피한다고 했죠? 모르는 애는 그냥 가라. and 뒤에 max width 최대 위드스가 얼마 1100 픽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애를 넣어주시면 된다. 지금 여기가 얘가 여기 오는 거지? 미디어 콜 이렇게 생긴 애가 아까 1024 때 한 번 더 바꾼 것 같거든. 이거 미리 카피를 해가지고요. 이게 생길 때마다 밑에 복사를 해서 1024, 12를 1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컨트롤 DD 10. 그러면 1000 픽셀로 1100 픽셀, 1000 픽셀. 이렇게 해볼게요. 1100 픽셀, 1000 픽셀. 네. 뭐또 있으면 밑에 더 내리는 거야. 그래서 뭘 바꿔주면 돼요? 지금 요 배치 몇 개를 반복시킬 건지 그 수치를 바꾸면 되거든요. 네, 수치를 바꾸시면 돼요. 이거 변수 써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한 줄짜리니까. 이거 바꾸면 되잖아. 그리드 템플릿 컬러. 이거 바꾸면 되죠. 5를 4로 바꾸면 되는 거지. 누구를? 주인공은 누구? 그리드 자체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을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그리드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드 컨트롤 V 요걸 바꿔주시면 4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된 거라고 이게? 가로 방향 4개. 4개로 바꿔주면 여기 수치만 바꿔주시면 1 프랙션 1대1대 1대1 비율로 얘가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방향 4개. 네. 일단 크게 바뀌는 건 이거예요. 4개. 되는 것 같은데? 4개. 아, 이거 헷갈리네. 4개. 됐지? 그 다음에 1000 픽셀 이하로 탁 떨어지면, 그 밑에 또 있으니까 이거 미리 카피를 해놓고, 그 밑에는 몇 개가 바뀌는 거지? 조금 더 가볼게. 1000, 그 이하 900, 3개. 3개가 1000 이하고. 그 다음에 2개가 800, 800이네, 800. 그 밑에가 800이에요, 여기. 여기를 800으로 할게요. 10을 요걸 잡아야지. 요걸 잡고 컨트롤 DD. 800으로 딱 하시면 되겠지. 띄어쓰기 하시고. 800. 그럼 여기도 800. 됐지? 800. 요것만 이제 하나씩 내려주세요. 그 밑에 거, 여기를 그리드 3개. 그러면 여기 3개로 바뀌면 되잖아요. 요거는 4개. 요거는 3개. 그 다음에 2개. 갈 건데? 2개는 700. 2개가 800이구나. 그 다음에 600. 600에서 한 개. 600에서 한 개. 그럼 800을 하나 더 만들어 밑에다가
컨트롤 DD 600.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더 줄여서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컨트롤 C, 저렇게 짠, 2개, 컨트롤 D, 2개. 그리고 하나짜리는 컨트롤 V, 컨트롤 D, 1개. 네, 미디어 퀄리티 아주 간단하게. 근데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서 조금 키워주는 거 외에는 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정한 거 5개, 4개, 3개, 2개, 1개.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글씨가 진짜 작단 말이죠. 이것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글씨 사이즈. 글씨 사이즈를 조정해 주셔라. 여기까지 그리드 개수만 변경을 했고요. 네,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서부터거든요. 800? 뭐 3개까지는 그냥 봐주면 하는데 2개로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작아요. 그래서 2개로 들어왔을 때부터 2개짜리, 1개짜리만 글씨 크기만 좀 조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거하고 누구야? 위에 있는 이거잖아요. 이거. 상품명 글자 박스랑 상품 가격, 아이고, 이 부분이죠. 이거를 800 이하에다가 붙여놓고 입맞춤 한번 했어요. 호날비. 네, 그리드 밑에 상품 글자 요거. 뭐 딴 거는 괜찮은데 폰트 사이즈 자체를 여기서는 맥스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미 폭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다 맞춰버리시면 돼요. 뭐 3VW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댈 게 없을 것 같고요. 마진을 좀 손을 댈까? 네, 마진은 하지 말자. 요거만 남길게. 글씨 크기만. 이거 쓸데없는 설명은 지워놓기. 쓸데없는 설명은 지우고 3VW 2.5 하면 될까요? VW 2.5 너무 크다. 2VW 상품명 글자 박스. 그래서 이렇게 DDD 하다가 툭 하고 얘한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그매졌을 때 이때 밑에도 마지막에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VW 단위로 한번 크기를 줘보세요. 얘는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4, 3으로 바꿔볼까? 맞네. 이게 더 커졌네.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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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모바일로 진짜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인다. 네, 여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넓이가 좀 넓어야 되겠구나. 마진도 살짝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진도 조금 조정해 보세요. 너무 붙어 있어. 마진 조정도 좀 할게요. 마진 V VW 0점 이걸 늘리면 되겠지? 이게 몇이야? 600이야. 3 이쪽으로 좀 만들고 밑에 있는 걸도 마진을 머진 위 아래 VW 양쪽 0 이렇게 하면 좀 늘어나네. 이걸 3으로 하고 이거를 이러면 되겠다. 3, 3 이게 같으면 괜찮네. 그걸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죠. 이렇게
모바일 때 너무 작다. 이걸 5. 조정을 계속 해보세요, 자기가. 네, 그럼 여기에 맞는 적절한 애가 있어요. 5.5. 여기에 맞는 적절한 그런 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음. 2개짜리일 때도 뭐 필요한 부분은 손을 대보세요. 네. margin EVW 00 이러면 되지. 2개짜리일 때 그리고 margin EVW 0 좀 낫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맞춰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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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리고 위에 있는 글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위에 그 타이틀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의 지금 갤러리 공식 타이틀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리드 1 이미지 갤러리. 얘가 계속 작아지거든요. 왜 작아지는지 찍어보시면 당연히 VW 잡혀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얘는 최소 크기 지정해보세요. 너무 개미만해.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최소 크기는 어떻게 하죠? 최소 크기 지정해보세요. 네. 얘 최소 크기 지정해보세요. 계속 작아지고 VW로 그냥 돼 있어가지고. 타이틀의 최소 크기를 지정해보세요. 타이틀의 최소 크기. 타이틀의 최소 크기 지정해보세요. 네. 타이틀의 최소 크기. 원본에다 주면 되지. 타이틀이 메뉴에 있을 거야. 메뉴로 가세요. 이거는 미디어 콜에서 주지 말고 그냥 처음에 설정돼 있는 데다가 주시면 돼요. 타이틀, 여기 키트 있지? 이거를 최소 크기니까 맥스잖아, 맥스. 둘 중에 큰 거 해라. 예를 들어서 25픽셀 이런 게 맞을까 모르겠나? 이제 이렇게 줄다가 이거보다 더 안 작아지지? 괜찮네. 뭐 이렇게. 이건 최소 크기 지정한 거죠? 글자 최소 크기 지정. 하나는 유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크기인데 둘 중에 큰 거를 출력해라 그러면 최소 크기. 네. 너무 개미만해지니까 얘가 둘 중에 크죠. 그러면 최소 크기가 되는 거죠. 네, 그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먹은 거고요. 네, 뭐 벽에 완전히 붙어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것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그 뭐 사이 간격 같은 거 있잖아. 간격 같은 거 싹 마지막에 딱 붙어서 다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다 없애면 되지. 갭이잖아, 갭. 마지막에. 이렇게 더 그 여러분들이 적용해 줄 수 있는 속성들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무슨 속성? 요 갭 이거잖아. 수평 간격, 수직 간격 이거. 이것도 만약에 마지막에 모바일 파트로 가서는 나 간격을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붙어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600 이하에다가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이거를 0, 0. 인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겠네. 땡땡땡 표시 있는 게 우리 거지? 그리드. 그리드에 설정되어 있는 게 600에서 나왔고요. 컬러. 그리드. 다른 설정이 왜 안 나오지? 아, 이거 밖에서 썼잖아.
어쩐지. 네, 여기 바깥에 쓰면 안 되지. 네, 중괄호 바깥에다 썼어. 네, 그래서 말을 안 들었구나. 나는 왜 안 됐나 했어. 네, 여기. 수평 간격, 수직 간격도 끝에 거를 내가 없애본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벽에 다 붙어서 나오면.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뭐가 있나 보다, 그지? 바깥쪽에 HTML에 그거 없애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HTML에. 마진 패딩 그거 있지? 마지막에. 그거 쓰려면 이거 없애야 돼. 원래 바디에 마진이 있지? 8픽셀이. 마지막에 없애면 벽에 완전히 붙어서 나와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약간 다 없앴는데도 나온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완전히 붙어서 쭉 나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요거는 뭐, 여기서만 설정해 준 거예요. 딴 때는 그냥 놔두시고. 네, 그래서 600픽셀 이하에다가 요리를 한번 더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건드려 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 그 갤러리 쪽은 요거로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 땡땡땡선, 여기 땡땡, 우리 땡땡땡선 해놨거든요. 주석 처리하면 되겠지? 주석, 네, 그리드에다가 아웃라인은 주석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뭐부터 안 먹어? 어머, 이게 왜 이러니? 이상해짐. 이게 된 건가? 순간 이상해졌었어. 내가 아까 여기다 뭘 깔았거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시고, 자기한테 한번 맞춰보세요. 네.